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어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 여겨지며 강력한 턱, 속도, 날카로운 사냥 본능으로 바다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일부 동물은 엄청난 크기, 놀라운 속도 또는 영리한 전략을 통해 이 무시무시한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오늘은 상어를 이길 수 있는 20마리의 동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범고래라고 알려진 이것은 상어를 사냥하고 제압하는 전문 기술을 가진 악명 높은 해양 포식자입니다. 그들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상어를 뒤로 젖혀 강장성 부동성이라고 알려진 상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어는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범고래의 쉬운 표적이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냥 전략에서 범고래의 지능과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상어, 특히 백상아리는 범고래에 대한 자연스러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너무 강해서 백상아리는 범고래가 근처에 있을 때 사냥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범고래는 적극적으로 상어를 사냥하며 이 최상의 포식자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한 것은 잘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어보다 크고 강력한 범고래는 무리를 지어 공격을 조정하고 먹이를 압도합니다. 2022년에 지블롤터 해안에서 범고래가 이빨로 뗏목의 방향타를 뜯어내는 것이 관찰되어 그 힘을 과시했습니다. 19. 크라켄과 상어 사이의 전투는 상어의 크기와 유형, 다양한 신화와 이야기에 묘사된 크라켄의 특성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바다 괴물이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일반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크라켄은 종종 촉수로 배를 감싸고 물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대한 바다 생물로 묘사됩니다. 그것의 거대한 크기와 힘은 일반적으로 훨씬 더 작은 대부분의 상어에 비해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백상아리는 약 6m까지 자랄 수 있는 반면 크라켄은 일반적으로 훨씬 더 크고 잠재적으로 수백 피트로 묘사되죠. 상어는 크라켄의 공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속도와 민첩성으로 유명하지만 크기 차이로 인해 여전히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설명에 따르면 크라켄은 길이가 14m에 달할 수 있으며 남극해의 심해에 서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부리와 거대한 촉수는 무시무시한 명성을 더하여 상어의 강력한 상대가 됩니다. 18. 바다악어가 상어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흥미롭고 크기, 강도 및 서식지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백상아리는 일반적으로 깊은 물에서 바다악어보다 더 크고 강하며 빠릅니다. 그러나 약 7m에 이르는 바다악어는 매복 전술에 매우 적합하며 뼈를 으깰 수 있는 강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악어는 종종 아래에서 공격하고 악어가 상어를 놀라게 할 수 있다면 상어가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악어의 두꺼운 피부는 상어의 이빨을 크게 보호해 주는데 상어의 이빨은 으깨는 것보다 자르는 데 더 적합합니다. 이것은 상어가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악어의 갑옷 같은 피부를 관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다악어가 야생에서 상어를 죽이는 사례가 문서화되어 있으며 이는 악어가 실제로 강력한 상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7. 램프리는 기생물고기로 분류되는 가장 원시적인 척추동물 중 하나입니다. 대서양 북부와 서부에 서식하는 이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와 붙어 혈액과 체액을 먹는 독특한 먹이 방법으로 유명합니다. 램프리는 돌목상어를 포함한 다양한 상어종에 부착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기생행동은 흡입컵과 같은 입으로 상어의 피부에 달라붙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잘 문서화되어 있으며 램프리가 방어 메커니즘이 부족한 더 큰 바다 생물을 효과적으로 표적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양 생태계에서 개찌렁이는 생태학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5대5에서 침입종으로 물고기 개체군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기생 특성은 숙주를 약화시켜 질병에 더 취약하고 번식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16. 백상아리는 인상적인 해양 포식자로 무게가 1100kg으로 북극곰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나 북극곰은 자연에서 가장 무자비한 사냥꾼 중 하나입니다. 상어와 함께라면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하지만 북극곰과 함께라면 게임이 끝납니다. 북극곰은 북극 환경에서 최상의 포식자이며 육지에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민첩한 숙련된 수영 선수입니다. 그들은 대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과 적응력으로 유명합니다. 얕은 물에서 북극곰은 뒷다리로 서서 자신의 힘과 무게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곰은 강력한 팔다리와 발톱을 사용하여 상어와 싸우고 잠재적으로 상어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곰이 상어를 잡는 데 성공하면 상어가 얕은 물에서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우 힘을 사용하여 상어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북극곰은 지구력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추운 환경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대결에서 곰의 체력은 상어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특히 상어가 불리한 환경에서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15. 타이거 상어와 백상아리는 모두 인상적인 해양 포식자입니다. 백상아리는 일반적으로 더 크고 무거우며 길이가 6m 이상이고 무게가 900kg을 초과하여 바다에서 가장 큰 육식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대조적으로 타이거 상어는 일반적으로 약 4m를 측정하고 무게는 약 635kg이라고 합니다. 공격성 측면에서 타이거 상어는 종종 백상아리보다 더 공격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물린 후에 놓아줄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백상아리는 무는 힘이 더 강하지만 호랑이 상어는 먹이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독특한 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결에서 이것은 호랑이 상어가 백상아리에 달라붙어 피해를 입힐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얕은 물이나 산호초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가진 지역과 같이 타이거 상어에게 더 친숙한 환경에서 만남이 발생하면 그들은 환경 지식을 사용하여 백상아리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것으로 유명한 타이거 상어는 백상아리를 놀라게 하여 결정적인 선제 공격을 가함으로써 우위를 점할 수도 있습니다. 14. 먹장어는 독특한 방어 메커니즘인 점액 생성으로 알려진 매혹적인 생물입니다. 그들의 피부는 느슨하고 단단히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고 포식자의 물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먹장어는 위협을 받으면 순식간에 원래 부피의 10,000배까지 팽창하는 엄청난 양의 점액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임은 매우 미끄럽고 독특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 매우 부드럽다고 합니다. 상어가 먹장어를 물려고 하면 점액이 빠르게 상어의 입과 아가미를 덮어 잠재적으로 상어가 질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포식자는 물러나게 되어 먹장어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에 대항하는 특별한 방어자가 됩니다. 13. 장수거북은 가장 큰 바다거북으로 길이가 2m이고 무게가 최대 900kg에 이릅니다. 그들의 독특한 가죽 껍질은 단단한 껍질을 가진 다른 거북이와 구별됩니다. 상어, 특히 타이거 상어는 장수거북을 잡아먹을 수 있지만 이 거북이는 놀라운 방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디오는 작은 거북이가 타이거 상어를 능가하고 심지어 다치지 않고 탈출하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민첩성과 방어 전술을 강조합니다. 위협을 받으면 장수거북은 속도와 기동성을 사용하여 피합니다. 그들의 큰 크기와 두꺼운 껍질은 또한 많은 포식자에게 덜 매력적인 표적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그들은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사냥꾼과의 조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12. 돌고래는 상어를 공격할 수 있는 지능적이고 조정된 해양 포유류입니다. 그들은 종종 속도와 민첩성을 사용하여 상어의 배와 같은 취약한 지역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위로 헤엄쳐 올라가 강력한 주둥이로 상어를 들이받고 잠재적으로 포식자를 다치게 하거나 겁을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돌고래는 일반적으로 무리를 지어 여행하기 때문에 상어보다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은 서로를 방어하기 위해 협력하며 종종 상어를 둘러싸고 돌면서 상어를 위협합니다. 상어의 두꺼운 두개골은 엄청난 힘을 견딜 수 있어 특히 민감한 지역을 목표로 할 때 상어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돌고래의 협력적인 행동과 전략적 전술은 상어를 억제하거나 심지어 물리치는 데 효과적입니다. 11. 그레이트 바다쿠다가 상어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상어가 우세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스텔스와 속도로 유명한 바라쿠다는 최대 58km의 속도에 다다를 수 있으며 매복 기술에 능숙합니다. 바라쿠다가 상어의 허를 찌르면 상어가 경계하지 않을 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바라쿠다는 종종 상어의 아감이나 눈과 같이 보호가 덜 되는 취약한 부위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길이가 최대 1.8m인데 더 작고 덜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바라쿠다는 민첩성을 사용하여 공격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산호초나 얕은 바다와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바라쿠다는 상어를 능가하고 기습 공격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냥하지 않는 상어는 신중한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바라쿠다가 안팎으로 쏜살같이 달려들어
반응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전술적 접근 방식을 통해 바라쿠다는 상어가 덜 공격적일 때 구멍을 이용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숨을 곳이 충분한 환경에서 바라쿠다의 속도와 적응력은 강력한 상대가 됩니다. 10. 향유고래는 주로 거대한 오징어를 먹지만 백상어를 포함한 상어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8년 3마리의 향유고래 무리가 메가마우스 상어를 공격하는 것이 관찰된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를 걸러내는 데 사용되는 큰 입으로 유명한 메가마우스 상어는 크기와 식단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포식을 피하는 심해종입니다. 최대 5.5m의 인상적인 길이에도 불구하고 메가마우스 상어는 향유고래보다 훨씬 작습니다. 가장 큰 해양 포유류 중 하나인 수컷 향유고래는 길이가 최대 20.5m까지 자랄 수 있으며 무게는 57,000kg에 달합니다. 향유고래는 반향 정위와 심해 잠수 기능을 사용하여 먹이를 효과적으로 찾고 사냥합니다. 백상아리는 강력한 포식자이지만 일반적으로 향유고래와 같은 거대한 고래를 표적으로 삼지 않으며 특히 고래의 순수한 크기와 힘을 감안할 때 그렇습니다. 9. 큰 지느러미 오징어는 상어를 포함한 포식자를 피하고 생존할 수 있는 독특한 적응력을 가진 심해 생물입니다. 상어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포식자는 아니지만 상어의 특성은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오징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매우 길고 실 같은 팔과 촉수로 몸 길이의 15에서 20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부속기관은 몸체의 직각으로 고정되어 물속에 떠있는 전선 모양을 만듭니다. 이 구성은 상어를 혼란스럽게 하여 오징어의 본체를 찾고 목표로 삼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두 종류와 마찬가지로 큰 지느러미 오징어는 어둡고 탁한 환경에 녹아들기 위해 위장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상은 눈은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적응되어 있어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경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징어는 빠른 탈출을 위해 제트 추진력을 사용하여 물을 강제로 배출하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흥미롭게도 오징어의 긴 팔과 촉수는 깨지기 쉽고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오징어가 상어와 같은 포식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지연시켜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팔다리를 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8. 물개는 물속에서 속도와 민첩성을 위해 제작된 유선형 몸체를 가진 강력한 수영 선수입니다. 그들은 최대 40에서 50km의 폭발적인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 상어를 능가할 수 있죠. 물개는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빠르고 뒤틀린 움직임에 의존하며 상어가 효과적인 공격을 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물속을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두꺼운 지방층은 단열과 보호 수준을 모두 제공합니다. 상어에게 물렸을 때 즉시 무력화되지 않으면 이것에 지능과 적응력이 작용합니다. 상어와 마주쳤을 때 물개는 암초, 바위 또는 다시마숲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여 상어의 접근을 방해합니다. 일부 바다 표범종은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수영하는데 이는 상어에 대한 추가 방어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 있는 바다 표범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상어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포식자가 목표물을 골라내기가 어려워집니다. 흥미롭게도 물개는 공격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죽은 척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적응력을 강조합니다. 7. 최근 보고서와 연구에 따르면 황새치가 상어를 공격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황새치가 일반적으로 작은 물고기와 오징어의 포식자로 여겨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놀라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청새상어, 마코상어, 한도상어를 포함한 많은 상어들은 황새치 검이 몸에 박혀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흔히 머리나 복부에 박혀 있었습니다. 최대 1.5m 길이까지 측정할 수 있는 황새치 검은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러한 부상은 종종 상어에게 치명적이며 이는 황새치가 라이벌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럴듯한 설명은 황새치가 특히 상어로부터 자신이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적인 포식자인 상어는 어리거나 부상당한 황새치를 잡아먹으려고 시도하여 공격적인 보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먹이가 부족한 상황에서 황새치는 상어를 경쟁자로 보고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 상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6. 뱀 같은 몸과 강력한 턱으로 유명한 자이언트 곰치 뱀장어는 비슷한 크기의 상어에게 강력한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산호초, 바위 틈,
수중 동굴에 서식하는 이 뱀장어는 은밀한 매복 포식자입니다. 그들은 좁은 공간에 숨어 번개 같은 속도로 먹이를 향해 돌진합니다. 곰치는 목구멍에서 뻗어나온 독특한 인두턱을 가지고 있어 먹이를 잡고 입 깊숙이 끌어당겨 탈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산호초의 제한된 공간에서 곰치는 유연성을 사용하여 좁은 틈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찾기 어려운 목표가 됩니다. 대결에서 거대한 곰치는 아감이나 눈과 같은 상어의 취약한 부위에 강력하고 표적이 된 물기를 가하여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들의 턱은 상어를 붙잡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여 상어가 보복하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상어는 일반적으로 더 강력하지만 곰치의 매복 전술, 좁은 공간에서의 민첩성, 상어의 약점을 이용하는 능력으로 인해 놀라울 정도로 유능한 적이라고 합니다. 5. 종종 해파리로 오인되는 포르투갈의 매노어는 사실 사이포포어로 전문화된 개별 동물이 하나로 함께 일하는 식민지 유기체입니다. 최대 30m의 길이에 도달할 수 있는 길고 독이 있는 촉수로 유명하죠. 이 촉수는 물속에 매달려 있으며 선충이라고 하는 특수한 쏘는 세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세포에 의해 주입된 독은 작은 물고기와 플렁크톤을 마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통증, 부종, 극단적인 경우 큰 동물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어가 촉수와 접촉하면 고통스러운 쏘임과 아가미, 눈 또는 입과 같은 민감한 부위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로 채워진 불의 덕분에 해수면에 떠 있어 해류나 바람에 따라 표류할 수 있으며 종종 특정 지역에 밀집된 식민지를 형성합니다. 상어를 적극적으로 쫓을 수는 없지만 상어는 실수로 밀집된 군락으로 헤엄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어가 유기체의 한 부분을 물거나 다치게 해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기능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일부가 파괴되더라도 촉수는 여전히 독을 전달할 수 있어 유기체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4. 녹색 아나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뱀 중 하나입니다. 남아메리카의 늪과 강에 서식하는 이 거대한 뱀은 길이가 9m까지 자랄 수 있고 무게는 250kg이 넘습니다. 아나콘다는 종종 눈과 콧구멍만 수면 위로 떠오른 채 물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먹이를 잡아먹기 전에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익사시킵니다. 카이만과 같은 큰 동물을 제압하고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어와 대결할 때 아나콘다는 상어를 얕은 강이나 수역의 바다와 같은 더 통제된 환경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비슷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뱀은 상어에게 강력한 또아리를 감고 그 엄청난 힘을 사용하여 상어를 옥죄고 질식시켜 숨을 쉴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함으로써 상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상어는 속도와 민첩성에 의존하지만 아나콘다의 생존 전략과 힘은 궁극적으로 올바른 환경에서 우세할 수 있습니다. 3. 자이언트 태평양 문어는 바다에서 가장 크고 지능적인 무척추 동물 중 하나입니다. 퍼즐을 풀고 도구를 사용하고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어 위협을 평가하고 전략을 고안하는 데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8개의 강력한 팔에 수백 개의 강력한 흡입컵이 늘어선 문어는 상어를 감싸고 아감이나 입과 같은 민감한 부위를 움켜쥐어 상어의 호흡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시애틀 수족관에서 발생했는데 거대한 태평양 문어가 가시 상어를 공격하여 죽이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문어와 상어는 처음에는 같은 수조에서 평화롭게 공존했지만 직원들은 문어 때문에 상어가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는 문어의 전략적, 신체적 능력을 강조하여 문어를 강력한 적으로 만듭니다. 2.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는 상어를 포함한 다른 모든 생물을 왜소하게 만듭니다. 공격적이지 않고 포식자는 아니지만 순수한 크기, 힘 및 방어 기능으로 인해 어떤 만남에서도 강력한 상대가 됩니다. 대왕고래는 길이가 30m까지 자랄 수 있으며 무게는 150톤 이상입니다. 그들의 두꺼운 지방과 거대한 몸체는 대부분의 상어 공격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상어에게 물린다 해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을 낼 수 있는 꼬리를 가진 대왕고래는 최대 32km의 속도로 물속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드물게 상어와 마주치게 된다면 고래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고래의 순수한 크기와 힘은 상어와의 만남을 지배하기에 충분합니다. 1. 상자해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독이 많은 생물 중 하나입니다. 상어에 비해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강력하죠.
최대 3m까지 뻗을 수 있는 길고 얇은 촉수를 갖춘 상자 해파리는 선충이라고 하는 수백만 개의 특수 세포를 사용하여 접촉 시 독을 전달합니다. 이 독은 몇 분 안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하며 극심한 통증, 마비, 심장마비와 더 나쁜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상어가 해파리의 촉수로 헤엄쳐 들어가면 동시에 여러 번 쏘일 수 있습니다. 독의 누적 효과는 방향감각 상실, 근육 경련 및 일시적인 마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파리가 탈출하거나 추가 손상을 일으킬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해류에 수동적으로 표류하는 많은 해파리와 달리 상자 해파리는 능동적으로 수영하며 종을 수축하여 최대 7.4km의 속도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거의 투명한 몸체와 24개의 눈이 결합되어 상어와 같은 포식자가 감지되고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어를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